자, 2024년 6월 고1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법 영역입니다. 화작하고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은 풀이를 안 하고요. 답이 다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문법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문법만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11에서 12번입니다. 다음 그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에서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과 피동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이 표현된 문장은 능동문, 피동이 표현된 문장은 피동문이라고 한다. 자, 별거 없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능동과 피동에 대한 개념, 능동문, 피동문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피동문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용언 어간에 자,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말들을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용언이 뭡니까?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는 말이란 뜻이고, 그러면 활용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먹다, 먹고, 먹니, 먹자, 먹을까. 이게 활용이죠. 그래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즉, 용언이라고 하면은 동사와 형용사, 얘네들은 이제 모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용어랑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문법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선 용언 어간에, 자, 어간이니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게 되겠죠. 피동 전미사 이일이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피동사를 파생하는 방법이 있다. 자, 여기도 또 개념이 나옵니다.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주어가 동작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고, 전미사라는 말이 있죠. 전미사. 그럼 전미사가 뭐냐 알아야 되는데, 저거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어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단위어와 복합어로 구성이 됩니다. 단위어는 어근이 한 개, 어근이 또 뭐야? 이거는 뜻 부분이죠, 뜻 부분.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어간 개념이 있었고, 어미 개념이 있었고, 자, 어간하고 어미는 세트예요. 한 세트, 어간, 어미. 그리고 뜻 부분, 어근이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어근은 뜻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일어는 어근이 한 개, 뜻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합어라고 하는 것은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합성어. 합성어는 어근이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즉 뜻이 두 개 이상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합성어고, 그 다음에 파생어. 파생어라는 뜻은 깨트리다, 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화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드래곤볼 보면은 에네르기 파 이렇게 하잖아. 그 파야, 깨트리다. 생은 만들다, 생겨나다. 어는 말. 그래서 깨트려서 만들어낸 말이란 뜻으로 파생어는 뭐냐면 바로 접사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접사 어근입니다. 그래서 어근에다가 접사를 붙여서 새롭게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 파생어고, 접사를 어떻게 연결할까? 앞에 붙이면 접두사, 그래서 접두사 어근, 이거를 접두 파생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뒤에다 붙이면 어근, 뒤에다 붙이면 어근 접미사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접미사 접두사가 붙어 있는 말은 파생어다, 파생어. 그러면 파생의 조건은 뭐냐? 무엇을 보고 파생이라고 하느냐? 자, 접사가 붙으면 뜻을 첨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햇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밤은 밥이도 어떤 밤? 예, 그 해에 나온 밤, 햇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접두사예요. 접두사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고 어근에 붙을 때 어떤 의미를 첨가해 줍니다. 또는 품사를 바꾸죠.
예를 들어서 먹다 동사인데 여기다가 접미사 이를 붙이면 먹이, 뭐 새한테 먹이를 주다 이렇게 명사로 파생시키죠. 이런 애들이 접미사입니다. 즉 접사라는 말을 나오면 아 이거는 파생어구나 이렇게 바로 스위치가 탁 켜지면 문법이 너무나 쉽다. 그러면 보세요. 피동접미사야. 그럼 어떤 의미니? 아 이거는 접미사를 붙여가지고 피동 형태로 바꿔주는 거구나. 즉 주어가 당한다는 어떤 동작을 당한다는 의미가 첨가되거나 아니면 피동사로 품사를 바꿔주겠구나 이런 의미죠. 그래서 피동접미사 이히리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피동사를 파생하는 방법이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 와서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중학교 때 이미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법이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그것을 복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 때려줘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을 봅니다. 자, 다음으로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구성된 아어지다, 개 대다를 어간에 결합하는 방법이나 일부 명사 뒤에 대다를 붙이는 방법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이죠. 피동접미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연결 어미 아어지다, 개 대다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일부 명사 뒤에 대다를 연결하거나, 즉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6월 모의고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을 볼 텐데 요 부분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동을 어떻게 만든다? 접미사, 피동 접미사를 붙여서 피동문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연결어미 아어지다 개 대다를 붙여서 만들거나 아니면 일부 명사 뒤에 대다를 붙여서 만들거나. 다음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가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미련한 친구들. 예.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 능동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경찰이, 뭐 예문 많이 나오는 거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게 능동문입니다. 자, 도둑 잡은 사람 누구? 경찰. 주어죠. 얘가 주어. 도둑은 목적어. 을을 붙으면은 무조건 목적어. 잡았다는 능동사. 이거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피동문은 주어가 당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도둑이 누구한테? 경찰에게 잡혔다. 이렇게 바뀌겠죠. 잡혔다. 잡히었다. 잡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도둑이 이 문장에서는 주어고 경찰에게는 부사어고 잡혔다는 피동사죠. 이렇게 바꿔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능동에서의 주어가 피동에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부사어가 됐고, 능동에서의 목적어가 피동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주어가 됐고, 능동사가 피동사가 되었고, 요거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보면 됩니다. 자, 계속 질문을 볼게요. 그런데 비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동문이 있는데 능동문이 없는 경우. 가령 날씨가 풀렸다. 자, 요거 예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날씨가 풀렸다라는 문장은 피동문의 서술어가 동작이나 행위가 아니라 자연적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누가 날씨를 풀었다처럼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능동문으로 만들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죠? 날씨가 풀렸다. 자, 풀렸다는 풀다에 리를 연결했어요. 리를 연결해서 피동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다. 주어인 날씨가 당하는 듯한 표현이죠.
그러면 이걸 능동문으로 만들려면 누군가가 날씨를 풀었다로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 누가 누군지 모르죠. 따라서 이런 문장들은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습니다. 주로 자연 현상 같은 경우 이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단락. 자, 피동 표현은 행위 대상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기에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지 않는다. 한번 볼까요? 예문 쨍그랑 소리가 났어. 엄마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물어봐요. 얘, 이게 무슨 소리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리창이 깨다, 아어지다, 깨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피동 표현이 되겠죠. 주어가 당하는 표현입니다. 자, 쨍그랑 무슨 소리야? 유리창이 깨졌어요 라고 말하면 어때요? 여기서는 행위 주체가 감춰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누가 유리창을 깼는지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등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피동문을 사용하는 경우. 한편 피동문의 문법 요소를 두 번 결합한 이중 피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색한 표현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일반적으로 이중 피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파생전미사. 보통 이중 피동이 어떻게 되냐면 파생전미사 플러스 여기다가 아워지다를 쓰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있다, 잊히다, 잊어지다, 잊혀지다 이렇게 쓰죠. 많이 틀리는 표현이에요. 잊혀지다. 이게 틀리는 표현입니다. 또는 믿다, 믿기다, 믿겨지다. 이것도 틀린 표현이죠. 이중피동은. 또 많이 틀리는 표현이 되어지다.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되어졌어. 되어지다. 아닙니다. 이중피동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6월 고1 11에서 12번 문제에서는 능동과 피동에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접근을 해봐야죠. 1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대상보다 행위 주체가 강조된다. 땡. 행위 주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감춰집니다. 감춰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답 1번 나왔네. 나머지 확인해 봅시다. 객관적인 느낌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하고요.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피동 전미사 이외의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아워지다, 개되다, 그리고 명사 뒤 되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3점짜리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다. 능동이죠. 아들이 아버지에 안겼다. 피동.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누전으로 파악됩니다. 파악되다. 피동. 더위가 꺾였다. 꺾다. 꺾이다. 피동. 누가 더위를 꺾었다. 이거는 능동문이 없는 거죠. 그렇죠?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 이번 패배는 그의 실책으로 보여진다. 이중피동 썼네. 안 되죠. 이중피동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억에서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었군. 자, 그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능동문의 주어는 아버지가 뿅뿅뿅뿅. 피동에서는 아버지에게 안겼다. 예, 부사어로 쓰이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아직 주어가 뭔지, 부사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이게 파악이 안 된 친구들은 이거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품사하고 문장 성분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얘네들도 중학교 때 이미 공부가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아직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거 꼭 복습을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올린 영상들 찾아보면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이거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영상이 있는데 제 채널에서 보든 아니면 따르게 공부를 하든 어쨌든 품사하고 문장 성분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은에서는 명사 뒤에 되다를 결합하여 파악, 되다,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다 맞고
디귿에서는 서술어가 자연적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렵죠. 리을에서는 피동전미사가 두 번 결합한 이중피동으로 쓰였군. 자, 그럼 보요지다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기본 형태가 보다. 여기에 이가 왔고 그 뒤에 어지다가 왔어요. 자, 피동전미사 이와 연결어미 어지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번 설명은 피동전미사가 두 번 결합 아니죠? 피동전미사가 두 번 결합한 것이 아니라 피동전미사와 연결어미 아어지다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4번 틀렸네요. 5번 기역과 디귿에서는 모두 피동전미사로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고 네, 기역에는 기가 있고 안겼다 기, 디귿에서는 꺾이다, 꺾다, 꺾이다 이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 품사하고 문장 성분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거를 아직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반드시 품사 문장 성분을 탑재를 하고 용어와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암기 파트이긴 하지만 문법 공부가 한 20%가 암기고 국어 문법에 영어는 아니에요. 국어 문법에 국어 문법 공부 20%가 암기고 나머지 80%가 독해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면 자료가 무슨 의미인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1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끔 우리 친구들 보면은 뭐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 동사는 서나말 어미 는, 니은의 결합으로 형용사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자, 서나말 어미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이게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서나말 어미가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먹은 어간이 되는 거고 다는 어미죠. 어미인데 얘를 무슨 어미라고 하냐면 어미라고 해요. 어미라는 말은 말씀은 꼬리 밑자 말의 꼬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어요. 말은 말의 끝말자 말의 끝 말 끝에 오는 꼬리다. 말 어미.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먹었다 과거형을 한번 써봅시다. 그럼 이때 어은 뭐가 되느냐? 얘가 선어말 어미죠. 먼저 선 어말 어미. 어말 어미에 먼저 오는 어미다. 선어말 어미.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개념과 용어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관형사양 어미, 은이 결합했을 때 동사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죠. 이걸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나? 관형사형 어미가 뭔지. 관형사형 어미니까 자, 어미는 어디에 붙어요? 어간에 붙죠. 즉 동사,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관형사 형태로 관형사처럼 쓰이게끔 만들어주는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예요. 예를 들어서 먹다, 먹는 밥. 이렇게 하면은 먹다는 품사는 동사고 얘의 문장 성분은 뒤에 나오는 밥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어예요. 이때 는이 뭐다? 어미죠? 먹이라고 하는 어간에 붙어 있으니까 이때 는이 관형사형 어미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줄여서 그냥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해서 설명을 합니다. 밥을 먹는다의 는과 먹는 밥의 는은 다른 거죠. 위에 있는 는은 선어말어미고 얘가 선어말어미, 아래에 있는 는은 관형사형어미죠. 형태를 봐야죠. 어떻게 위치를 잡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따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감히 떴다에서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떴다는 형용사 맞고
책을 읽는다에서는 서너만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읽다는 동사 맞죠? 친구와 논다에서는 서너만 어미 니은이 결합하여 맞죠? 기본 형태가 뭡니까? 놀다인데 여기에 니은이 오고 다시 어머럼이 다가 온 겁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놀다는 동사 맞고, 집에 간 사람에서는 관형사형이 은이 결합하여, 그렇죠? 기본 형태가 가다야 가다. 가다에 관형사 어미 니은이 왔어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다는 동사 그렇고요. 우리가 이긴 시합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기다는 형용사 아니죠? 네. 이기다 기본 형태가 이기다입니다. 여기에 뭐가 왔어요? 니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오고 영어럼이 어머럼이가 없구나. 관형사형 어미 니은만 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했을 때 동사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따갖고 오는 거죠. 즉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긴 시합 과거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가 아니죠. 따라서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이다. 답은 5번. 14번 문제.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기억과 니은이 들어갈 알맞은 사례를 찾아보자. 의문 변동의 발생. 비음이 아닌 의문이 인접한 비운의 영향으로 미음, 니은, 이응 중 하나로 변화했는가? 자, 미음, 니은, 이응으로 변화하면 그거는 비음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보니까 아니요, 신라. 얘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유음하네. 예사소리인 초성이 앞 음절의 종성, 그드부의 영향으로 된소리를 변화했는가? 예. 자, 그러면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기억이니까 된소리 앞 음절의 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성은 끝소리잖아. 그쵸? 받침소리입니다. 끝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 있는 거 우선 제끼면 되겠죠. 기역, 디귿, 비읍이 있는 거. 온맵시 여기 있고 덮개 있고 부엉문 기역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봐. 된소리를 변한 걸 찾으면 되죠. 된소리를 변했는데 1번하고 2번 된소리 변했는데 3번은 된소리가 아니고 4번도 된소리가 아니죠. 귓속말 자 디귿 다음에 시옷 있으니까 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껴주면 됩니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변화했는가? 아니요. 자, 그럼 1번 볼까요? 꽃말 먼저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고 바뀐 디귿이 뒤에 나오는 미음 때문에 뭘로 바뀝니까?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꽃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설명대로 볼까요? 아니요에 아니요. 예사소리인 초성이 아음절 종성 그드부 영향 된소리를 변했는가? 아니요. 안 변했죠. 맞네. 2번을 볼까요? 예사소리인 초성이 이렇게 돼 있죠. 예사소리인 초성이 아음절의 종성 그드부 영향 된소리로 바뀌었는가? 묵념을 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놓게 보니까 제가 뭔가 실수를 저질렀네요. 예. 요거를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지를 못했어요. 쏘리 합니다. 예, 화면이 좀 크다 보니까 보지를 못했네. 다시 좀 제껴보도록 할게요. 쏘리. 자, 음운 변동의 발생 들어갔고 비음화가 있어야 되죠. 그쵸? 비음화가 둘 다 비음화가 있어야 되네. 그러면 여기도 비음화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도 비음화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비음화인데 예사소리인 초성 암음절 종성 영향으로 된소리 변화했는가? 예, 그러니까 된소리도 있어야 돼요. 아니요, 비음화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에는 비음화와 된소리 둘 다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럼 온맵시를 볼까요? 먼저 얘가 디귿으로 바뀌고 그쵸? 디귿으로 바뀌었는데 앞에 있는 미음 때문에 다시 비음화, 비음화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맵시 비읍 다음에 된소리 시 되죠. 비읍 다음에 된소리 시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비음화도 있고 된소리 되기도 있죠. 비음화와 된소리 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덮개는 어때요? 덮개. 덮개는 대인소리 대기만 있네. 비음화가 있지 않고 대인소리 대기만 있습니다. 그게 안 되네. 부엌문. 자, 여기는 비음화만 있죠. 대인소리 대기가 없습니다. 광안리. 얘는 유음화죠. 유음화. 안 되고. 귓속말. 자, 대인소리 대기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도 있네. 5번은 비음화와 대인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비음화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요. 꽃말을 보니까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됐어요. 요 미음 때문에. 그래서 비음화가 있습니다. 된소리 대기는 없죠. 습득물을 보니까 뒤에 된소리 대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음화가 됐습니다. 비음화와 된소리 대기가 있다. 자, 그런데 니은에서는 비음화만 있어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화면을 좀 크게 키우다 보니까 앞에 있는 조건을 제가 놓치고 들어왔어요. 아마 이런 실수는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다가 문제를 풀다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시 찬찬히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뭘 놓쳤지? 어떤 조건을 놓쳤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오면은 어렵지는 않죠.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기억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친구가 이전의 약속을 떠올리며 일정을 잡는 상황. 학생 1. 우리 저번에 놀자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내일이지? 자, 한번 선지 1번 볼까요? 기억은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죠? 학생 1과 학생이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놀자고 했던 거. 이거죠? 2번, 니은은 이전에 화자와 청자가 한 약속을 가리킨다. 그렇고요. 학생 2, 벌써 그렇게 됐네. 어디서 보자고 했지? 자, 요건 좀 더 보겠습니다. 학교 앞 정류장에서 보자고 했잖아. 자, 어디는 학교 앞 정류장이 되겠고, 거기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학교 앞 정류장. 식당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문구점 가서 구경하기로 했잖아. 되어 있습니다. 3번. 리을은 디귿에 대한 답인 학교 앞 정류장을 가리킨다. 맞네요. 맞아, 그랬지. 가서 둘러보다가 살 거 있으면 각자 사도 되고, 사고 싶은 거 있어? 아직은 무엇을 살지 모르겠어. 자, 무엇을 살지 모르겠다. 4번을 볼까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대상 맞고. 그때 문구점에 가서 봐야 알 것 같아. 아무튼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자, 이때 그때는 뭡니까?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 정류장, 학교 앞 정류장에서 만나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문구점 가고. 아무튼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날까? 12시 어때? 그러면 딱 점심 먹기 좋을 시간이네. 좋아? 그럼 그때 보자. 그때는 내일 12시죠. 5번. 비읍은 약속 시간인 내일 12시를 의미하며 시옷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틀렸죠? 비읍이 아니라 시옷이죠. 시옷. 그리고 비읍은 문구점 가는 시간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문구점에 가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다. 자, 그래서 문법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본 개념들을 꼭 숙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어를 반드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품사가 있고요. 문장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요거는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 세트고 용어들은 품사와 문장 성분, 의문 변동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꼭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합니다.